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핵심 주체가 빠지는 셈이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그제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 대부분에 무려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여름 못지않은 호우가 내리는 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해안 지역 여러 곳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나는 밀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달이 지구에 가까워져 슈퍼문이 떴던 지난 17일로부터 이틀 지난 시점이었는데 달의 인력으로 만조 수위가 높아진 데다 폭풍 해일이 겹친 영향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서너 시간씩 걸리던 PCR 검사를 6분 만에 해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을 받으면 즉시 뜨거워지는 메타 표면을 이용해 PCR의 필수적인 반복적인 가열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밤사이 경남 남해에 130mm가 넘게 내리는 등 남해안에 여름처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을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와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을비. 특히 남해안에 내린 비는 한여름 장대비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남 남해에 130.1mm, 전남 여수에 112.7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남해안 대부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부지방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는 옛말, 여름처럼 잦아지고 있는 가을 호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자,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가을답지 않은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전국에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11도, 내일은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슈퍼문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의 영향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해안 지역 여러 곳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무트로 넘쳐 흐릅니다. 항만에선 작업자들과 차량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굴착기 한 대는 망망대해에 갇혀 오도가도 못합니다. 민가 쪽으로 흘러넘치는 바닷물.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불어난 물에 부둣가의 배들은 지붕보다 높이 떠올랐습니다. 도로의 차량은 물론 비닐하우스도 짠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은 아예 그물을 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我们30几年了，没见过这么大，全没了。我们那门口全是水，车泡了很多东西泡了呗。 한반도에서 가까운 보하이만을 비롯해 중국의 여러 연안 지역에서 밀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이른바 슈퍼문이 뜬 지 이틀 만입니다.
而如果这个天气因素所造成的这个涨水，那么赶上这个潮汐就高潮的时候，那这个时候这个水位就会变成异常的高。 달의 인력이 커져 만조 수위가 높아진 데다 폭풍 해일이 겹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상청에서 보내는 지진 재난 문자, 삐 소리의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너무 자주 울리거나 제때 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발송 기준을 지진 규모 대신 실제 흔들림으로 바꾸고 단위도 광역시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과 주방용품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지난 2022년 일본 오이타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자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유리에서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를 잡고 진짜 누가 심하게 흔들 정도로 이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국외 지진인데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규모 4.0의 경주 지진에서는 지진동이 아닌 이른 새벽부터 울린 지진 재난 문자가 말썽이었습니다. 실제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곳은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이었지만 발빠른 재난 문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울려 퍼진 겁니다. 정작 피해 가능성이 낮고 지진동이 없었던 수도권에서는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혼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규모 기반에서 흔들림, 진도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규모에서 3.5 이상 그리고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이면 진도와 상관없이 모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40dB 이상의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로 그리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이면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재난 문자 송출 범위를 기존의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일본 등 국외 지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흔들림에도 지진 문자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진 조기 경보에 의해 전국으로 송출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양자점을 활용해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대형 분광 광도계를 소형화한 경기북과학고 학생들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북과고 2학년 한준상, 곽승재, 조아린 학생은 양자점 필름을 합성해 물질 농도 분석에 필요한 단파장 광원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도 3D 프린터 등을 통해 직접 만들었습니다. 교원 일반부 대통령상은 조개 껍데기의 구조적인 특징과 서식 환경을 연계해 수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험 장치를 개발한 상암초등학교 최두형, 웅천초등학교 이지윤 교사가 받았습니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지난 1949년부터 개최돼 올해 70회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400여 점이 출품돼 모두 299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어 자웅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기술 연구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인력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들이 빗속을 가르며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금세 시속 100km 가까이 속도를 끌어올려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차 경주입니다. 레이싱 대회인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 연구실 첫 실차 대회였어가지고 실차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레이더와 각종 센서를 프로그래밍해 자율주행을 구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차나 장애물을 피하는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거다 보니까 고속으로 차량 회피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사람이 안 탔을 때랑 탔을 때에 따라서 너무 제어가 좀 차이 나서 그런 거에 좀 민감하지 않은 제어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접촉사고도 있었지만 학생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멋진 경주를 선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자율주행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조선, 항공, 드론, 이런 건설기계, 농기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핵심 기술이고 이 대학생들이 실차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특히 이번 대회는 대구에서 열리는 미래혁신 기술 박람회 픽스와 연계해 다른 기술 분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로도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생은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됩니다.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4,000rpm 이상 엔진이 회전하면 감점하던 기준을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적용할 수 없어 전기차의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면 감점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면허시험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종 면허시험 등에 쓰이는 1톤 화물차는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을 사용해 차량 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에 대한 운전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에어택시의 상업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과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장을 계획 중인 가운데 주요 장애물을 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택시 대표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가가 각각 10%, 6% 이상 상승했습니다. 항공사 등은 여행객을 공항으로 수송하거나 짧은 도시 여행을 위해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동 항공기를 사용해 교통 체증을 극복하는 운송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운영해온 아마존 투데이라는 당일 배송 서비스가 오는 12월 2일 대부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개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소매업체 간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빠른 배송에 중점을 둔 시설을 계속 추가하는 등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왔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뒤를 이어 2021년 아마존 CEO에 오른 앤디 제시 CEO는 수익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 베이조스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서너 시간 걸리던 유전자 증폭 PCR 진단을 6분 내외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PCR 진단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열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하는데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하는 메타 표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 여부 확인으로 널리 쓰인 유전자 증폭 PCR 진단 기술. PCR 진단 기술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가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속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 DNA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합니다. 바이러스 DNA 증폭을 위해 DNA를 95도로 가열했다가 65도로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기존 PCR 방법으로는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6분 30초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해주는 메타표면 기술에 있습니다. 메타표면에 고리 모양의 나노물질을 올려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거의 반사를 최소화하고 또 투과를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가시광선 그다음에 근적외선 빛을 거의 100% 정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순식간에 열로 바뀌게 되면서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됐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출몰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 표면 기반 PCR 기술이 진단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환자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독일 질병관리당국은 지난 18일 확인된 엠폭스 환자에게서 하위계통 1B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B형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종 엠폭스 바이러스로 올해 들어 아프리카에서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지난 8월 중순 스웨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도 이날 엠폭스 감염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환자는 1B형보다는 증상이 덜한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1,100명이 엠폭스로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변종 엠폭스가 유행하자 지난 8월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2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 참여단체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격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협의체 문제가 떠오른 뒤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 휴학계 허가 문제는 물론 이미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것이지만 난관은 많습니다. 유일한 법정단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대한의사협회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입장을 내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의대생 휴학의 무조건 수용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협상의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정치권도 출범 자체는 환영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존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의료계 참여를 환영한다며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결정이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여건이 되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겠다며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데 의료 시스템 정상화란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 2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기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3명도 함께 이름을 올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핵심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빠지게 돼 실효성 있는 의료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지 미지수입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 인구가 늘면서 스트레칭 기구인 폼롤러 구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폼롤러 제품 대부분에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주로 쓰이는 폼롤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20개를 검사해봤더니 재질에 따라 딱딱함을 나타내는 경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도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고 문구가 있는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등록된 폼롤러 관련 사고는 총 18건, 이 중 15건이 어린이 사고였습니다. 폼롤러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거나 폼롤러에 직접 부딪혀 열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폼롤러에 올라가서 발을 지압하거나 균형을 잡는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곳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낙상 사고로 이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뒤로 갑자기 미끄러져서 어깨를 손을 짚어서 크게 다쳐서 응급의학과를 갔었는데요. 만약에 그 뒤에 이제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에 부딪혔으면은 좀 아찔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 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18개 제품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폼롤러를 사용할 때 낙상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공정성 훼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한 학생 18명이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자 발표가 예상되는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을 인용해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시험지가 그렇게 먼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다녔으면은 그 시험지가 시험의 성격을 갖출 수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또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게 과연 맞는가. 이들은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미리 배부된 것부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 20분 동안 한두 문제 정도는 풀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본 걸 바탕으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챗 GPT한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연락을 한다던가. 또 일부 수험생이 문제 유형을 봤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기하나 확률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면은 그거를 접하고 거의 1시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 연세대 측은 시험지를 미리 배부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시험지 회수 전까지 문제를 공유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며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를 공지한 시간과 정정한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랐던 점도 지적하는데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입시 공정성이 침해된 객관적 사실이 없어 재시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합격자의 유무가 갈릴 정도의 문제였는지, 또 학교 측의 귀책은 어느 정도고 시험 전체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다 따져볼 것 같은데요. 수험생과 학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R 진단 결과를 오래 기다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빛을 활용한 메타 표면 기술을 개발해 PCR 진단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발견을 넘어 기술 상용화까지 이루어져 과학이 인류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